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 YTN 뉴스 특보를 통해서 여러분 자세히 들으셨겠지만 남부 지역은 지금 태풍 차바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아니, 어수선하다는 표현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데요. 어쨌든 지금 12시경에는 부산 앞바다를 지나가면서 태풍 차바가 한반도를 슬슬 빠져나간다고는 합니다만 그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도 좀 흐리고 있죠. 우리가 뉴스 귀 기울이면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도록 한번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자,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예,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이제 신청 접수 마감이 어제였었는데 끝났죠. 예. 대기업들이 이거 서로 이 면세점 이거 받으려고 그냥 이 면세점 대전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예, 3차 면세점 대전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유커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더더욱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 HDC 신라면세점, SK 네트워크스 이 5군데에서 티켓 3장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까지 면세점이 대체적으로 강북에 있다 보니까 예. 이 사업점은 이제 강남으로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SK 네트워크스만 빼놓고 대부분 다 강남으로 이제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라는 것인데 예. 가장 공격적인 데는 롯데 면세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잠실 월드타워점을 입지로 선정해서 되찾아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년 전에 면세점 입찰에 탈락했던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좀 적극적이고요. 신세계 DF 같은 경우는 마음에 남는 면세점에서 마인드마크 면세점이라는 컨셉을 잡았고 HDC 신라 면세점은 디지털 혁신 면세점을 앞세웠습니다. 또 SK 네트워크스는 워컬 면세점인데 여기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수용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어쨌든 관세청은 이날 시내 면세점 입찰서를 접수 마감하고 4달 중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서 12개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 총 4군데의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한번 겪었는데 예. 이번에는 유럽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이게 이른바 도이체방크 사태인데 예. 도이체방크가 이제 독일 은행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이 도이체방크 때문에 이 도이체방크의 부실 우려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에서 그 유럽계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이게 정말 뭐 교수님 예.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겁나는 이야기인데요. 지난달 미국 법무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 그 주택저당증권 부실 판매에 대한 벌금으로 도이체방크에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의 벌금 부과했습니다. 예. 이대로 확정되면 은행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조건부 전환사채 이자를 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종류의 여러 가지 소문이 나들면서 전 세계 증시와 채권 시장이 지금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도이체방크가 워낙 그 덩치가 큽니다. 지금 전 세계 70개국에서 10만 명 고용하고 있는 그 덩치 큰 금융공룡인데 지난해 기록적 손실 기록했고요. 스캔들과 경영부진 대표에서 허우적대면서 이제는 금융계에 폭탄이 되어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가 급락하고 덩치가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깨우쳐주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죠. 더군다나 이 유럽계 자금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1조 3천억 원이나 이제 매수해서 투자를 주도하고 있고 미국계 자본 같은 경우는 8천억 원 매수에 투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유럽계 자본이 29.4%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유럽계 자본 이탈이 이뤄진다. 과연 우리 증시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리먼 브라더스 못지않은 이 파급력을 줄 수도 있어서 참 걱정이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그 최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결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대법원의 이런 판결과 상관없이 미지급 보험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아주 초강수를 두었어요. 이게 그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아주 단단히 미운털이 박혔는데요. 그리고 정치권도 자살보험금 특별법 만들겠다. 보험사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소비자들이 혼란스럽죠. 어디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줬느니, 어디는 못 받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금감원이 행정제재를 가하겠다 엄포를 넘는 것은 마땅히 보험금 지급했어야 하는데, 소멸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안 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논란의 핵심은 소멸시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지급하다가 소멸시효 넘겨버렸다고 이제 안 주니까 이거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 건데 왜 안 주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해져 버린 것이 지금 삼성, 교보, 하나 등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까지 미루는 가운데 동부증권이 이 140억을 모두 다 지급하겠다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이런 논란 속에 소비자들 간의 형평성 이야기 나오면서 동부생명이 이런 결정을 하면서 다른 보험사들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두산이 한 시즌 최다승 신기록을 세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 두산이 연장 10회 접전에서 롯데를 6대5 한 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92승을 기록했는데 92승이 바로 이 프로야구 한 시즌 최다승 신기록입니다. 이 4대4로 팽팽히 맞선 10회 말 1사 만루에서 이 정진호 선수가 2타점 끝내기 안타로 승부를 갈랐고요. 두산 선발 이현호 선수가 3회 조기 강판을 당했는데 유희관, 홍상삼, 이현승, 이온창 선수가 이어던지면서 이 한 점차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롯데가 그래도 두산을 살려줬네요. 예? 예.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살려줬습니다. 예.
자, 그리고 LG는 말이에요.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된 거죠? LG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 포스트 시즌 진출은 확정은 졌는데 네. 이 4위를 굳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4위 굳히기에 좀 갈 길이 바쁜데 어제 삼성에 일격을 당한 겁니다. 왜 4위 자리를 굳혀야지 되면은 예. 이 4위와 5위가 3전 2선승제로 포스트 시즌 와일드 카드전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4위에게는 1승이 먼저 주어지기 때문에 예. 4위는 1승만 올려도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고요. 예. 5위 팀은 2승을 올려야지 준플레이오프에 오르기 때문에 4위와 5위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 삼성에 패하면서 LG가 5위 기아에 한 경기 차로 쫓기가 됐고요. 이 기아가 이 4위 롯데의 역전, 롯데를 끌어내리고 4위 LG를 끌어내리고 4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게 된 겁니다. 예. LG가 삼성 어제 4대5 한 점 차로 무릎을 꿇었고요. 이 반면에 이 삼성은 이승엽 선수가 시즌 27호 홈런을 역전 투런 홈런으로 장식했고요. 예. 이 삼성의 박한희 선수가 어제 16년 연속 100안타를 기록했는데 16년 연속 100안타는 프로야구 역사상 양준혁 선수 이후로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렇군요. 참, 그리고 오늘 그 대한체육회장 선거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체육회 초대 회장이라서 상당히 그 체육계에 관심이 뜨거울 것 같아요. 예, 오늘 오후 1시에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이 통합체육회장 선거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투표 결과는 늦어도 5시쯤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선거가 이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이후에 처음으로 뽑는 이 초대 체육회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이전까지는 50여 명 정도의 대의원들이 선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1,405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투표한다는 점에서 이 체육계 안팎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 장호성 단국대학교 총장, 이 전병관 경희대 교수, 이혜리사 전 새누리당 의원, 장정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을 포함해서 모두 이 5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5시 정도에는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박태환 선수 말이에요. 요새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호주 전지훈련 마치고 오늘 귀국할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네. 호주 전지훈련을 지난달 10일에 떠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귀국하게 됩니다. 근데 왜 호주 전지훈련을 했냐 하면은 전국체전에 대비한 이 훈련이었었거든요. 예. 이 모레 전국체전이 개막하는데 전국체전 이 자유형 400m하고 200m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예. 이 박태환 선수가 전국체전 마치고 난 뒤에 이 전담팀을 구성해서 세계 무대에 다시 도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릴 계획인데요. 이 전국체전에서는 뭐 단순히 뭐 금메달을 따내느냐 못 따내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기록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어쨌든 박태환 선수도 이제 다시 도전을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정말 아름다운 도전이 되길 바라겠고요. 손흥민 선수 말이에요. 아주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정말 상종가를 치고 있어요. 지난 9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는 것을 인정받는 9월의 선수로 뽑혔다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상종가가 틀림이 없습니다. 예, 영국의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이 있거든요. 이거 인정받는 권위 있는 기관인데요. 이 9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이 손흥민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이 후스코어드닷컴이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이 토트넘의 활약을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 손흥민 선수를 이달의 최고 선수 그러니까 9월달이니까 9월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프리미어리그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이 랭킹을 매기는 스카이 스포츠 파워 랭킹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1위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주 흐뭇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자, 5039님 지금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서 핸들 꽉 잡고 운전하세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정말 한반도 전체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으면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꼭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서입니다. 강원도 홍천에는 소매공리라는 활기찬 마을이 있습니다. 한때는 악취마을이라 불리면서 사람들이 꺼리던 곳이었는데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이런 기피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되고 난 뒤부터입니다. 기피시설이 있던 자리에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시설을 만들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마을이 됐습니다. 친환경은 더 가까이, 환경오염은 저 멀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등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간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 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10월 오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일본에 가면 이거 꼭 먹어야 한다 생각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초밥인데요. 그런데 이 일본 오사카에 여러 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유명 초밥 체인점 시장스시가 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만 고추냉이, 그러니까 우리가 와사비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지나치게 많이 넣어준다. 그래서 흔히 와사비 테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당 초밥을 먹고 눈물까지 흘렸다. 심지어 점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기까지 하더라. 등등의 경험담이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오사카에 있는 시장스시를 직접 다녀오신 홍태관 씨 전화 연결해서 경험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본 네. 자주 가세요? 아니요, 이번에 저번 달에 갔다 왔던 게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시군요. 네네. 오사카 가신 거죠? 예. 네. 혼자 이렇게 가신 거예요? 여자친구랑 둘이 이제 관광차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시장 스시집을 미리 알고 가셨어요? 여기가 유명한 초밥집이다.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가진 못했고요. 예.
이제 도착해서 숙소 주변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 제일 가까워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 갔는데 그러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시장 스시가 유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던 모양이죠, 그죠? 네, 리뷰가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주문을 이제 거기서 스시를 어떻게 주문하셨어요, 그냥? 스시는 그냥 단품으로 그냥, 돼 있군요. 네,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와사비 얘기는 하셨습니까? 와사비만 많이 달라, 뭐 아니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 처음에 그렇게 주문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간장 종지에 와사비를 이제 개어서 먹잖아요. 그렇죠. 예. 개어서 먹으려고 와사비를 이제 조금만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줬어요, 그쪽에서 진짜로? 조금만 준 게 아니고요. 야구공만한 크기로 이렇게 저희 쪽에 이렇게 비밀더라고요. 예. 야구공만한 크기로 아주 스케일이 큰 데네요. 예? 아, 이거 참 대단하네. 근데 초반 맛이 어떻던가요? 무척 매웠죠. 네,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초밥하면은 이제 회를 밥에 이렇게 얹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하고 밥 사이에 와사비를 약간 발라 넣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왕창 발라 넣었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더군다나 와사비를 조금 간장에 찍어 먹는 간장에 넣으려고 달라 그러니까 야구만큼 주고요. 야구만큼 줘서 처음에는 뭐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장난이 좀 진지하게 좀 그러더라고요. 간장에도 와사비를 왕창 먹어라 그러고 왕창 주고 초밥에도 와사비를 왕창 끼워주고 이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 집은 와사비 무슨 한이 맺힌 집인 모양인데 그거 먹고 어떤 느낌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뭐 실수였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너무 조금 강도가 세서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걸 알았고요. 항의하셨어요? 많이 불쾌했죠. 네. 항의하셨어요? 그 직원한테? 항의라기보다는 뭐 누구나 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다들 그렇겠지만 솔직히 식당에서 기분 망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와사비를 이제 너무 많다, 조금만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거 막 울고 이러는 거 보고 웃고 이러는 거 보셨어요? 예. 거기 일본인들도 있었죠. 그 식당에. 네, 일본인도 바로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일본인들한테는 그러지 않고. 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만 그랬다 이거죠.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인지는 하지 못했고요. 나중에 숙소 돌아와서 혹시나 해서 좀 불쾌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참 그거 알고 나서 기분 굉장히 안 좋으셨겠네요. 예. 많이 불쾌했죠. 굉장히 많이 불쾌했습니다. 그죠. 정말 기가 막힌데. 그것이 그 식당 분위기로 봤을 때, 뭐 전 그 식당을 안 가서 모르겠는데, 일종의 혐한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대충 외국인들 전반에 대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뭐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가는 식당이에요. 또 특이하게도. 예전부터 뭐 많이 이렇게 인터넷상에도 리뷰가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당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혐한이다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시키신 건 다 잡수셨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많이 먹으려 그랬는데 많이 먹진 못했습니다. 너무 매워가지고 많이 잡수지 못하겠죠. 나중에 와사비를 이제 너무 많다, 조금만 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주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와사비를 초밥에 넣지 않았더라고요. 야, 그 사람을 완전히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약 올린 거죠. 그거 확인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계산하고.
그 시장 스시 문제가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아사히라든지 후지 TV가 직접 그 시장 스시집에서 하는 식으로 와사비를 듬뿍 넣어서 방송 진행자가 먹어보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일본 내에서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 실제로 우리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정말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오사카에 있는 시장 스시를 직접 다녀오신 홍태관 씨의 말 들어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TV 아사히와 후지 TV 역시도 관심을 갖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일본 현지 분위기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JP 뉴스 유재순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이 시장 스시라는 집이요? 아, 저는 현재 지금 도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사카입니다. 그 현장이. 이게 아니요. 현장은 오사카인데 이게 뭐 체인점이라며요. 이게 오사카에만 있는 체인점인데? 오사카에만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도쿄에는 회전 초밥집, 회전 스시집이죠. 그런 스시집들이 각 거의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이지만 일본인이라든가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이 피해자, 정말 스시집에서 엄청나게 와사비 테러를 당하신 분의 얘기 직접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논란이 많거든요. 지금, 혹시 또 다른 어떤 비슷한 사례나 유사한 사례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 저 개인적인 그 경험담을 얘기하자면요. 얼마 전에 아사쿠사는 에도 시대의 그 절이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도쿄에서. 그곳에 있는 그 회전 스시집이죠. 그러니까 회전 초밥집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종업원들이 상당히 불쾌했어요. 뭐, 그릇도 탁탁 놓고. 왜요? 그리고 그 말조차도 반말을 한다든가, 굉장히 그 불쾌한 그 언행을 일삼았거든요. 그래서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옆자리에 앉았던 일본인들이 이 집은 원래 불친절해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일본인조차 동조를 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사과를 하는 행태를 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 일본의 스시집의 경우에는 초밥집의 경우에는 두 가지 그 종류가 있습니다. 친절하든지 불친절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이 분석하는 것은 그 초밥을 만드는 그 요리사의 경우에는 일반 요리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자세다. 자존심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프로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해서 굉장히 고자세를 취하는 스시 만드는 일본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심성의껏 마음을 담아서 손님들에게 접대하려고 하는 스시를 초밥을 만드는 일본인들이 이 두 종류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친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와사비를 일부러 듬뿍 주거나 이거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와사비를 다 뺀 초밥을 주거나 이거는 사실상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도 지금 초유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 하루만 해도 후지 텔레비전이라든가 TBS라든가 10분 이상씩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포터들이 오사카에 직접 가서 현지 시장 초밥집이죠. 직접 가서 실제로 대량의 와사비죠. 매운 고추를 넣은 초밥을 직접 시식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리포터가 코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초밥집은 일단 일본 언론에도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고, 하지만 차별 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절대로 없다고 부인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이라든가, 그리고 대량 대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해야 되는 도쿄 올림픽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적인 논조를 지금
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와사비 더 달라는 주문을 워낙 많이 해서 묻지 않고 듬뿍 줬다. 참 그런데 그거는 일단 일부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사실 일본인들에 비해서 한국인들이나 중국인들은 2배 가량의 와사비를 넣어 먹습니다. 근데 그게요, 2배를 넣어 먹는다 그러지만은 지금 여기서 넣은 거는 2배 이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와사비를 더 달라고 그랬을 때 야구공만큼 와사비를 뭉쳐가지고 줬다는데, 예?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예? 저희가 좀 아까 그런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는 회전 초밥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회전을 하다 회전이라는 건 도는 초밥집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초밥집에서는 접시에다가 별도로 와사비, 그러니까 매운 고추를 넣은 통을 접시에 올려서 얹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각자 원하는 접시를 초밥을 갖다 먹을 때 자기가 와사비를 매운 고추를 넣고 싶으면 그 접시에서 덜어서 찍어서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사카에 있는 시장 초밥집처럼 그렇게 초밥을 만드는 사람이 일부러 더 넣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주문을 할 때 와사비를 좀 더 넣어주세요라고 주문하는 일본이라든가 한국인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사카의 시장 초밥집의 경우는. 어쨌든 이런 것이 결국 혐한 흐름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 언론에서도 굉장히 혐한 분위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도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초밥집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사과를 했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사카의 시장 초밥집으로 일단락 됐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의 보도처럼 혐한 흐름으로 분위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쿄 올림픽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혐한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이 사람들도 참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장 쓰신다 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JP뉴스의 유재순 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자, 오늘은 세계 한인의 날인데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20만 해외 동포, 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학생의 절반이 이민을 꿈꾼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게 된 건지, 이전에 우리 이민의 역사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이민 역사,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고요. 하와이?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1860년대에 함경도 일대 대흉작이 들었고요. 아시는 청취자분들 다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청나라 황조가 만리장성 이북 쪽에 지금 중국 동북 삼성은 봉금지를 정하고 취집을 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250년 정도 빈 땅으로 묵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토지가 비옥해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만강 연안에 살던 사람들이 아침에 건너가서 그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저녁에 들어오는 이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국경 단속이 심해지고 강을 넘다 걸리면
이제 사형까지 당하고 하는 이런 예. 위험이 생기니까 아예 이제 이주해가는 이런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뭐 삼국시대 이전에 뭐 또 떠돌아다니던 시절에 돌아간 거는 이제 채취하고 우리가 이제 국경이라는 개념이 명료해진 다음에 생긴 이민으로서는 이제 1860년대 간도 이주가 이제 최초고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개척 사업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또 이주 노동자로 갔군요. 이주 노동자라기보다는 이제 시베리아에 정착하겠다 그러면은 국적도 주고 땅도 주고 좀 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분들이 까리스케이시 쪽에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도를 거쳐서 러시아령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일제강점기까지도 간도와 노령, 연해주 이렇게 불렀던 거죠.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하바rov스크라든가 이쪽 일대 주변에 예. 농경지 개척에는 이제 우리 한인들이 기여한 바가 대단히 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주가 시작된 역사는 이민이 시작된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고요. 미국 이민은 그것도 한참 뒤에 1901년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와이 간 거죠. 사탕수수. 예. 그죠? 예. 근데 이게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러시아 간 예. 것도 일하러 간 거 아닙니까? 일하러 가기보다는 제 땅을 주니까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럼 노동이민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이민이었고요. 앞서십시오. 1단계는 이제 농업이민이었고 하와이는 미국 이민은 노동이민이었는데 좀 예. 과장 관계가 있었죠. 뭐 아시다시피 남북전쟁 끝나고 이제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많은 노예들이 떠나고요. 그 빈 노동력을 한동안 이제 중국인 쿨리라는 사람들을 좀 동원해서 메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쿨리라고 하는 이제 게 뭐라고 좀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력이라고 쓰고요. 한자로는. 근데 원래 인도의 이제 막노동꾼이었었는데 단순한 이제 개인 단위로 노동력을 사고 파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먼저 이 사람들이 우리말로 이제 우리도 이제 일제강점기에 비슷한 말을 썼어요. 글래까지도 썼는데 노가다 십장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죠. 예. 심하게 써서. 그러니까 이제 그 쿨리 노동력 공급자에게 자기 몸을 팝니다. 선불을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종의 그 인력사무소에 그냥 하여간 소장이다. 뭐 이렇게. 현대적 개념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일하고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통째로 파는 거예요. 노예처럼 팔고 그러니까 연간 약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팔면 이제 이 사람은 업주한테 자기가 받아가지고 아무데나 이제 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 사실상의 노예다. 이래가지고 19세기, 20세기 잡아들 무렵부터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쿨리 노동력 사용이. 그래서 역시 이제 쿨리 노동력 사용에도 제약이 오게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게 이제 바로 한국이었던 거죠. 당시 대한제국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하와이 노동 이민을 모집하면서 거기 가면은 뭐 지상천국이 되는 양,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양 이렇게 좀 허위 과정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갔죠. 뭐 그 미국 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정부가 이제 수민원이라고 하는 정부기관을 만들기까지 했었고요. 예. 또 여권도 이제 발급해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게 떠난 우리 그 미국으로 떠난 한인들은 생활이 어땠습니까? 뭐 노예가 하던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노예처럼 일을 했던 것이죠.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고요. 뭐 하와이 머문 것도 아니고 하와이에서 다시 이제 그 LA나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멕시코 유카탄 반도 쪽으로 넘어가고 쿠바에까지 이르러서 이른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지금 저 서해안 일대 이쪽에는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뭐 몇만 명 단위로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분들 중에 금이 환영한 분들이 있나요? 성공한 분들도 있겠죠? 한인 이주 1세의 후손들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웠던 조건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1910년대에 일제강점기에 국내에서 스탈당했던 농민들보다는 생활이 훨씬 나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을 이제 배경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의 이제 지원을 기대하고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독립운동을 하곤 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용만, 도선 안창호 선생, 도선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하와이 이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가서 거기서부터
좀 지원을 받기도 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도 최대의 후원자가 재미교포들이었고요.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이 된 이후에 이민을 제일 많이 갔던 때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수립 이전에는 이제 1930년대 일본인들이 그런 전략을 폈어요.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 한반도에는 일본인을 다수 이주시켜서 이른바 이제 일본인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대신 만주에는 조선인을 다수 이주시킨다. 그래서 100만 호를 만주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1930년대 말에 40년대까지. 그래서 뭐 거의 사실 강제 이주격으로 중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될 만큼 이제 많았었고요. 해방 이후에는 아무래도 6.25 전쟁 이후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뭐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가 없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쪽 이민은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1953년 추전 이후에 미국에서 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한국 교육, 경제, 문화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몇몇 대학, 특히 뭐 서울대학을 비롯한 이제 엘리트 대학들의 그 농업, 그다음에 기초과학, 공학, 의학 이쪽 분야의 학생들을 미국으로 불러오는 거죠. 미국으로 불러와서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돌려보내서 이제 한국의 교육, 경제, 문화 이걸 재건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수천 명이 이제 혜택을 봅니다. 혜택을 보는데 상당수가 안 돌아옵니다. 예, 이제 국가 재건에 이제 기여하기보다는 그냥 미국에서 눌러앉는 이제 쪽을 이제 택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연주를 통해서 이제 공식 이민한 분들 아무래도 미국의 이민이라는 게 그냥 간다고 받아주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죠. 영주권자의 초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이민이 대략 이제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 사이에 미국 이민의 경우에는 이제 제2차 파고가 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도 그렇게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민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뭐 누가 자기 태어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남아있고 가족 친지들이 다 있는 곳을 떠나고 싶겠어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희망이 없고 이렇다고 보니까 산설고 물설은 남의 나라에 가서라도 이제 새 인생을 개척하겠다. 그만큼 좀 미래가 어둡고 살기 어렵다는 판단이 크기 얘기죠. 때문에 이 이민을 꿈꾸는 거겠죠. 참 그래서 참 좀 우울합니다. 예. 젊은 세대들이 한참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